한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대부분 금리 하락이 그 이유다라고 지목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다는 정의와 명분을 더 생각하는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주로 10년 평균치의 GDP 성장률 그리고 4년 평균치의 통화 속도 증가율에 물가를 더해서 통화 성장률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곧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더라도 어렵게 번 돈의 가치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사회 정의가 효율에 우선한다는 소위 공리주의가 그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을 신봉하는 편입니다. 즉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기만 하면 즉각 중앙은행이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폐 정의를 다소 훼손할지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믿는 소위 대칭 원리가 근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도 이후 무려 7년에 걸친 미국의 부동산 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루하게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케인지안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시행했죠. 그 결과 유럽보다 더 빠른 경제 회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늘 못마땅해하게 생각하면서 양적 완화를 반대해왔던 프랑스와 독일은 최근 심각한 경기 불황에서는 이 즉각적인 행동이 훨씬 더 위기 탈출에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럽에서도 월간 6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한 바 있죠. 하지만 공리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에서는 미국식 양적 완화 정책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매우 생소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 유동성의 고갈이었죠. 미국처럼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일반화된 지역이라면 시중에 채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은행에서 조달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늘 부족한 편이죠.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자마자 유럽의 채권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급락을 거듭했었죠. 결국 독일 채권 유통 물량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어떤 의심을 하게 됐습니까? 양적 완화가 이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현재 마이너스 0.2%를 한계로 하고 있는 채권 구매 기준에 적합한 채권이 조만간 시장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잠시 급등세를 보였던 독일 분투체가 안정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락만 하던 유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기대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 기대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만 하던 유럽의 금리를 상승시켰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럽 시장이 다소 조정을 보였던 것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면 최근 유럽 시장 반등은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 불안감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ECB의 누아의 의원도 ECB의 양적 완화는 2016년도 9월까지 지속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고 드라기 ECB 총재 역시 내년 9월까지는 양적 완화가 착실하게 이행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금리가 차분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브누아 꾀레 집행위원이 휴가철이 오면 채권 유동성 고갈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 국채 매입분을 좀 더 앞당겨 집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발언 직후에 유로화는 순간적으로 달러화 대비 2%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금리의 급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독일 분투체는 오늘 새벽 이 10년물 기준으로 무려 8베이스 포인트나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겨우 균형을 잡아가던 국채 가격이 분노학계의 집행위원회 좀 더 국채 매수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만큼 채권 시장이 좀 열악합니다. 이 유럽이. 만약에 이대로 다시 채권 금리가 계속 급락을 이어간다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또다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겠죠. 즉 현재 유로존의 금리는요.
하락보다는 상승을 더 호재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유럽의 금리가 하락했던 것이 증시 상승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새벽 유럽 증시 상승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ECB에서 그리스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역시 그 제안에 맞춰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복수의 언론사에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제히 보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그리스 증시는 2.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디폴트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독일 증시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의 디폴트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0.38%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럽 증시의 상승은 당연히 그리스가 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사실 별 관심이 이제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피해진다면 호재로 인식하겠지만 부도가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의 하락만큼은 경계해야 되는 요인입니다. 국채 매수를 확대하겠다는 분우아켈의 발언이 엄밀하게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계속 금리 하락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다시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를 걱정하면서 긴장 부두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금리는 서서히 오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호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